자, 전관 예우가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었던 건가요? 최우정 판사 출신 변호사지요. 홍만표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그 검사장을 지냈지만 지금 압수수색 받고 새로운 수사망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 경제부 이남희 차장과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변호사 이제 실명이 공개됐는데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일단 수감 중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송창수 이심 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을 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 최유정 변호사 얼굴도 이제 막 공개가 됐거든요. 자, 오른쪽이 최유정 변호사, 왼쪽이 정은호 씨인데요. 최유정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법원에 사실 엘리트 출신인 거죠. 네. 70년생인데 선수가 27기니까 사실 20대 중반에 네. 사법시험 합격을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네. 일찍 시험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군산지원 부장판사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그 양력 중에서 무슨 양력이 있냐면 네. 법원 도서관 조사심의관의 양력이 있거든요. 법원 도서관 조사 심의관이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대법관들을 위해서 어떤 판례를 연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사실은 초엘리트 법관들이 가는 자리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법원에서는 굉장히 신망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부장판사였는데 네. 사실 개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대형 로펌에 갔을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네. 대형 로펌에서 한 1, 2년 정도 근무하다 나와서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법조 브로커의 세계에 잘못 연결이 되면서 부장판사 출신으로 거의 뭐 그 구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자, 이남희 차장. 근데 최유정 변호사를 기억하는, 법조계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감수성 많은 면모도 많이 있었네요. 저 직접 그 최 변호사와 같이 판사 일을 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었는데요. 정말 네. 따뜻하고 착하고 정많은 사람이었다. 특히나 글을 잘 써서 글 쓸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최 판사에게 많이 글을 청탁을 했고 그래서 네. 법원행정처 소식지 기고를 해서 문회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그러니까 좋은 평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따뜻하고 감수성 풍부하고 정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부장판사고 시험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면 사법시험 성적이 아주 좋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판사인데 궁금한 게 그래서 있습니다. 50억씩 수임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왜 가능했다고 보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이 될 것이 좀 뿌리가 계속 잉태됐던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 50억의 실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밝혀줘야 됩니다. 이제 최 네. 변호사 측 입장은 뭐냐면 그게 단 이 도박 혐의에 대한 보석을 풀어주는 그 한 건 50억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한 20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를 내가 중심에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총액 50억이 된 것이지 50억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법조 브로커와의 어떤 잘못된 연관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최 변호사가 이미 업계에서 소문 나기를 야 이게 항소심 가면은 최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면 형량이 많이 준다더라. 네. 그런 소문도 조금 있었다 하고요. 네. 물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50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받긴 했지만 예.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이제 과연 이제 검찰에서 무슨 죄명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조금 이제 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혐의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법 110조입니다. 이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사 검사 교제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네. 2호는 어떤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사례금의 그 교제 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네. 저건 뭐냐? 로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걸 처벌하는 겁니다.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라 야 내가 판사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판사한테 잘 얘기해주면은 형량 확 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2호에 보면 그 교제 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걸 처벌합니다. 바보가 아닌데 변호사 네. 선임 계약서에 판사 로비 대가 10억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네. 이혼하는 결국 1호입니다. 즉, 이 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최 변호사 주장과는 달리 즉 여러 한 20개의 사건에 대한 한 토탈 비용이 아니라 이 상습 도박 보석 사건 한 건에 대한 수임료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다른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로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결국은 이것을 밝혀내느냐 아니느냐가 결국 최 변호사의 어떤 혐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최 변호사와 이제 지금 이모 씨의 남성 한 명이 등장할 텐데요. 어떤 투자자문사 이사인데 매우 가깝다. 이분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소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요. 최근에 설명한 걸 보니까 이 최 변호사의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이 아니라 이 이모 씨가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언론사들을 계속 접촉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그 최 변호사의 사무장과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분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일단 그 당시 저희가 인터뷰했던 음성을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5일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그 정은호 씨의 네. 개별적인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 변호인단들을 구성해서 대응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습도박 사건 한 건인 줄 알고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보수해놓은 곳도 있고 보수를 당한 건들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진단서가 총 5주고요. 외형상으로 다치신 것도 문제시지만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크셔가지고 거의 말씀을 잘 못하시는 단계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이제는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남희 차장. 이제 저 목소리는 이제 나는 최 변호사의 사무장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모 씨, 이숨투자의 자문회사의 이사였던 이모 씨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검찰이 설명을 했잖아요. 검찰에서도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최 변호사와 좀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가까운 사이가 드러날까봐 본인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모 씨다. 권 사무장이다. 네. 이렇게 하고 언론에 특히나 정은호 대표의 비리 의혹을 주로 폭로해온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 사무장 역시 이 바로 이숨투자자문 이사인 이모 씨가 소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무장은 언론을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어제 검찰의 설명이었거든요. 보통 이만저만한 사건으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이 많은 사건에 내가 남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 잘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권 사무장 행사를 한 게 이 씨가 맞다고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확인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 주변에서 이모 씨의 목소리 아는 사람을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모 씨가 서울구치소나 있을 때 그 외부인들과 접견한 건 어떤 그 녹음 기록을 대조를 해보면 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로 좀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모 씨가 과연 권 사무장 행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저게 이제 무슨 혐의가 되느냐라는 건데 네. 이모 씨가 언론에 전해서 제가 권입니다라고 이거 했다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전에 이숨 투자자문 사건으로 50억을 최 변호사가 별도로 받았다고 했을 때 별도로 본인도 10억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모 씨가 그 10억을 무슨 명목으로 받았겠느냐 이것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전과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잡히게 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최유정 변호사 이외에 홍만표 검사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직접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네, 어제 그렇죠. 저희가 어제는 네. H 변호사라고 소개했는데 그 유명한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던 홍만표 변호사인데요. 바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어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요, 일단 홍 변호사의 경우는 2014년부터 정 대표 도박 사건을 3차례 수임을 했는데 앞에 2건은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난해 드러난 100억 원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징역 8월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어떤 정관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억 5천만 원만 수임료를 받은 거다 얘기했는데 통상 이 정도도 좀 액수가 좀 커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액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도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워낙 최모 변호사가 20억, 50억을 받다 보니까 1억 5천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홍만표 검사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검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5천에 받은 게 이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거는 역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세 포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압수수색을 다 해서 봤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최 변호사 같은 어떤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느냐 이것을 검찰에 들여볼 텐데 네. 최 변호사와는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임료가 워낙 50억이나 크다 보니까 네. 야, 정말 이게 보석에 대한 대가로만 50억 받은 거냐? 딴 거 있지 않았어? 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네. 홍만표 변호사는 그것이 1억 5천이나 액수다 보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1억 5천은 굉장히 큰 액수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했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아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를 처벌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2013년도 국정감사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통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사람이 1년간 소득을 얼마나 올렸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잖아요. 실제 신고된 건데 1년간 수임료가 9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검찰을 떠났으니까 다음 해 1년 동안 전관으로서 2년쯤 지나서 활동했을 때 1년간 수입이 91억이에요. 그 홍만표 변호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해에 가장 핫한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로야구 시장에 FA 나오면 FA 최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 형사사건 최대화가 홍만표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그 처음 개업했을 때 서울구치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범털이라는 돈 많은 이제 그 어떤 피의자 피고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홍만표 변호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실력이 당연히 좋고 네. 두 번째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적이란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 어쨌든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물불가르지 않고 달려드는 어떤 이런 좀 어떤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범털 피의조인들이 너무나 홍만표 변호사 선호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문표 변호사가 저렇게 뭐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뭐 네. 돈을 많이 번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좀 법을 위반 혐의가 있다면 그것은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자, 홍만표 변호사 이제 검찰을 떠난 이후에 뇌혈관 수술을 2차례인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큰 수술을 거치면서 자, 가족들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이렇게 좀 그 편을 들어주는 법조계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가 많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